여러분은 저 얘기를 보고 무슨 얘기인지 믿겨는 지시는지요. 자초지종을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합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산채로 매장에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돌무더기가 쌓인 텃밭을 손으로 가리키고 손으로 흙을 퍼내고 삽으로 돌을 골라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매장돼 숨진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한 모습인데요. 당초 이 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절도범 누명을 쓰게 했다며 앙심을 품고 생매장했다고 살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혼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이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고 그 일이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돼 생매장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이 피해 여성은 따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유족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듣고도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 이 얘기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김복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글쎄요, 그때 사건을 처음 저희가 접했을 때도 선뜻 이해는 안 갔었는데 김복준 교수 반전이 있긴 있었네요. 예, 역시 그 사람을 생매장한다는 것 자체가 단지 그 절도 사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아마 우리도 여기서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전모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이 가해 여성이 그 남편하고 이제 별거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재산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원 쪽에 텃밭도 좀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좀 받고 싶은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사실은 10여 년 넘게 거의 그 자신한테 종속되다시피 한 요번에 피해 여성. 그렇죠. 그 피해 여성을 이용해서 지난 5월에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그 통정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 관계를 이 피해 여성의 동거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피해 여성의 동거남이 6월 달에 와가지고 이 가해 여성한테 엄청나게 이 범인한테 따집니다. 나하고 동거하는 여자를 왜 당신 남편하고 통정하게 했느냐. 이제 이걸 따지면서 가만 안 있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가해 여성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모란시장 내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포함된 계모임 비슷한 게 있답니다. 이게 소문이 날까봐. 예, 한 10여 명 그 계모임 같은 게 있대요. 거기에 소문이 날까봐 이제 두려웠던 그 부분. 그래서 초조해가지고 살해를 계획했던 그런 부분 하나.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감정이 또 쌓일 수 있었던 게 하나 또 있어요. 6월경에 자신의 아들의 차를 사면서 피해 여성 명의를 빌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든지 시키면 하던 여성이 갑자기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앙심이 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절도 사건. 사실 그 동거남, 피해 여성의 동거남 집에 가서 저금통 한 100만 원 들어있다고 그래요, 현금에. 예. 그거하고 몇 가지를 훔쳤는데 훔쳐놓고 나서 저희 적발이 되니까 이 피해 여성한테 네가 시켰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들어준 거. 이런 게 이제 이 앙심을 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많은 부분 짚어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게 저희가 그래서 관계도를 좀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의자 이모 씨는 일종의 청부 통정을 한 셈인데 뜻을 좀 찾아보니까 남녀의 정을 통하게 하게끔 청부를 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결론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굳이 법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한다고 하면은 간통을 시켰다 해서 간통교사 내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켰다고 하면은 강요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간통교사, 그렇죠. 강요죄. 근데 아시다시피 간통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고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난 안 하려고 하는데 항상 지금 언론 보면은 처음에는 10년 직이다 해서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고 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요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봐서는 하기 싫은 행위를 억지로 시켰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경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피해 여성과 이 그 가해자의 남편과는 성관계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켰지만 결과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강요의 교사의 미수가 되는데 사실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듣고 계속 들어볼수록 이 끔찍한 악행은 분명한데요. 이 피의자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 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피의자들의 목소리를 뚜렷이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해가 좀 안 돼서 네. 소문 날까 두려워서 생매장을 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드러난 거는 그렇습니다. 남편과 통정을 시킨 사실에 대한 두려움. 예. 그 다음에 절도 사건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소문날까 두려워서 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10여 년간 피해자와 그 가해 여성과의 관계가 거의 그 심정적인 종속 관계를 유지했다면요. 사실은 경찰이 다른 거 더 수사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될 만한 다른 행동들을 그동안 시켜왔는지 여부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성관계를 청부한 뭐 청부 통정 말고 네. 또 있을 수 있다. 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도 또 심도 있게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평론가님 지금 예. 종속관계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건 알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예. 또 알려진 사실이 좀 지적장애가 있었다 이런 유족들의 증언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지적인 수준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롭게 사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약하고 약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좀 이 사람을 좀 우습게 보고 내가 이용하려고 종속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뭐 내 거야 너는 나의 뭐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100% 내 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명령을 이행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뭐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한다든지 나한테 그 물건 가져오게 시켰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보통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요청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완전히 지배 종속 관계가 돼 있으니까 아니 나한테 종속돼 있는 사람이 감히 내 말을 거부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앙심을 품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 청부 통정 사실이 들킬까봐 소문이 날까봐 죽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 살인멸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비밀을 저 사람이 발설할까봐 차라리 죽여서 입을 막는다. 살인멸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협지의 세계 속에서도 아주 극도로 흉악한 사람들만 하는 짓인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두려워한 그 소문이라는 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심각한 치부이긴 하지만 그냥 내 지인들한테 망신당할까봐 그 정도 수준인데 망신당할까봐 사람을 생매장을 해서 죽인다? 이거는 무협지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흉악한 일이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인지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 얘기를 보고 무슨 얘기인지 믿겨는 지시는지요. 자초지종을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합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산채로 매장에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돌무더기가 쌓인 텃밭을 손으로 가리키고 손으로 흙을 퍼내고 삽으로 돌을 골라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매장돼 숨진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한 모습인데요. 당초 이 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절도범 누명을 쓰게 했다며 앙심을 품고 생매장했다고 살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혼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이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고 그 일이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돼 생매장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이 피해 여성은 따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유족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듣고도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 이 얘기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김복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글쎄요, 그때 사건을 처음 저희가 접했을 때도 선뜻 이해는 안 갔었는데 김복준 교수 반전이 있긴 있었네요. 역시 그 사람을 생매장한다는 것 자체가
단지 그 절도 사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아마 우리도 여기서 얘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전모가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 가해 여성이 그 남편하고 이제 별거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재산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원 쪽에 텃밭도 좀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좀 받고 싶은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사실은 10여 년 넘게 거의 그 자신한테 종속되다시피 한 요번에 피해 여성. 그렇죠. 그 피해 여성을 이용해서 지난 5월에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그 통정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관계를 이 피해 여성의 동거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피해 여성의 동거남이 6월 달에 와가지고 이 가해 여성한테 엄청나게 이 범인한테 따집니다. 나하고 동거하는 여자를 왜 당신 남편하고 통정하게 했느냐. 이제 이걸 따지면서 가만 안 있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가해 여성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모란시장 내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포함된 계모임 비슷한 게 있답니다. 이게 소문이 날까봐. 예, 한 10여 명 그 계모임 같은 게 있대요. 거기에 소문이 날까봐 이제 두려웠던 그 부분. 그래서 초조해가지고 살해를 계획했던 그런 부분 하나.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감정이 또 쌓일 수 있었던 게 하나 또 있어요. 6월경에 자신의 아들의 차를 사면서 피해 여성 명의를 빌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든지 시키면 하던 여성이 갑자기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앙심이 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절도 사건. 사실 그 동거남, 피해 여성의 동거남 집에 가서 저금통 한 100만 원 들어있다고 그래요, 현금에. 그거하고 몇 가지를 훔쳤는데, 훔쳐놓고 나서 이 적발이 되니까 이 피해 여성한테 네가 시켰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들어준 거. 이런 게 이제 이 앙심을 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많은 부분 짚어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게 저희가 그래서 관계도를 좀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 이모 씨는 일종의 청부 통정을 한 셈인데 뜻을 좀 찾아보니까 남녀의 정을 통하게 하게끔 청부를 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결론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피의자들의 목소리를 뚜렷이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해가 좀 안 돼서 네. 소문 날까 두려워서 생매장을 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드러난 거는 그렇습니다. 남편과 통정을 시킨 사실에 대한 두려움. 예. 그 다음에 절도 사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소문날까 두려워서 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10여 년간 피해자와 그 가해 여성과의 관계가 거의 그 심정적인 종속 관계를 유지했다면요. 사실은 경찰이 다른 거 더 수사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될 만한 다른 행동들을 그동안 시켜왔는지 여부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성관계를 청부한 청부 통정 말고 네. 또 있을 수 있다. 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도 또 심도 있게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평론가님 지금 예. 종속관계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건 알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예. 또 알려진 그러니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굳이 법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한다고 하면은 간통을 시켰다 해서 간통교사 내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켰다고 하면은 강요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간통교사, 그렇죠. 강요죄. 근데 아시다시피 간통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고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난 안 하려고 하는데 항상 지금 언론 보면은 처음에는 10년 직이다 해서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고 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요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봐서는 하기 싫은 행위를 억지로 시켰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경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피해 여성과 이 그 가해자의 남편과는 성관계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시켰지만 결과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강요의 교사의 미수가 되는데 사실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듣고 계속 들어볼수록 이 끔찍한 악행은 분명한데요. 이 피의자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지인이